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병아리 시니어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60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실상은 그때부터 인생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넘어 삶의 질과 행복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업 활동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상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노후의 격차는 어디서 생기는가? 시청자 여러분, 혹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같은 나이에 퇴직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즐겁게 여행 다니며 손주들과 웃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영위하며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매일 생활비 걱정, 병원비 걱정 속에서 불안하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들은 은퇴가 오히려 삶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 속에 보내야만 합니다. 똑같은 60대, 같은 출발선인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심층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즉, 노후의 격차가 벌어지는 진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끔찍한 노후를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시니어 라이프 전문 채널 병아리 시니어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2. 은퇴 이후의 시간 30년 이상의 세컨드 라이프. 대한민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대략 60세 전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년? 25년? 아닙니다. 예상보다 훨씬 길게는 30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었으며, 특히 요즘의 50대, 60대는 의학의 발달과 건강관리의 인식 향상으로 인해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사는 경우도 더 이상 드물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 은퇴 이후의 삶이 사실상 우리 인생의 제2의 인생이라고 불릴 만큼 길고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했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천국과 지옥처럼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맞이한 긴 노년기는 고통의 연속일 수 있지만, 현명하게 준비된 노년기는 인생 최고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노후를 갈라놓는 3가지 요인.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우리의 노후의 격차는 주로 이 3가지 결정적인 요인에서 갈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돈, 건강, 그리고 관계입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노후는 불안정해지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3가지 요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각각이 우리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돈 안정적 소득 구조의 힘. 첫 번째는 단연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라는 강박을 강하게 느낍니다. 특히 오랜 직장 생활의 결과물인 퇴직금을 손에 쥐면 이 돈으로 창업을 해볼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 한번 해볼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통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창업과 투자는 젊은 시절에 비해 실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 시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 부족, 그리고 젊을 때와는 다른 체력의 한계 때문에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막대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행복해야 할 노후를
경제적 압박감과 불안 속에서 보내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사례 1 실패한 창업 가명 여기성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2세의 정년 퇴직 후 그는 오랜 꿈이었던 음식점을 야심차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은 회사원으로만 살아왔고 외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제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한다. 음식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말만 믿고 섣불리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객 유치에 실패하고 식자재 관리에도 미숙했으며 직원 관리 또한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수천만 원의 빚만 남기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평생 모은 퇴직금은 물론 가정 경제까지 휘청이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퇴직 후 황혼의 인생을 편안히 보내야 할 시기에 그는 오히려 매일이 빚독촉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은퇴 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사례 2 안정적 수익 반면 가명 이은자 씨는 여기성 씨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 현실적인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 2채를 구매하여 월세로 돌려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과 꾸준히 납입한 적금을 통해 규칙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비록 이은자 씨가 얻는 수입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그 수입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무리한 창업이나 고위험 투자 대신 소규모 임대 사업, 잘 관리된 금융자산, 그리고 꾸준한 지출 통제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을 통해 자신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녀의 노후는 경제적 걱정 없이 평온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불확실한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퇴 전부터 다각화된 소득원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과도한 소비를 지양하며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평온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져 노년기의 삶의 질을 현저히 높여줍니다. 이 건강 습관이 미래를 지배한다. 두 번째 요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쉽게 자신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해도 밤샘을 해도 다음날이면 금방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의 회복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고 면역력은 점차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병도 큰 병으로 빠르게 번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좋은 관계가 있다 한들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건강을 잃은 사람 가명 최명호 씨는 40대와 50대까지 매일 저녁 술자리를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60대에 들어 결국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의 생활의 질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퇴직 후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여유 대신 병실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은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례 2 건강을 지킨 사람 반면 최명호 씨의 오랜 동창인 가명 정대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거나 가볍게 뛰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몸의 변화를 꾸준히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70세가 넘은 지금도 그는 넘치는 에너지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마법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쌓여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에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의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제철 음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노후를 위한 최고의 자산 형성 방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만 경제활동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년기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가장 강력한 자산임을 항상 명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관계 보이지 않는 안전망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는 깊은 고립 속에 빠지게 됩니다. 퇴직 후 집에만 머물며 배우자와의 사소한 갈등이 깊어지고 성장한 자녀들과의 소통까지 줄어들며 그나마 유지했던 사회적 연결망마저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은 곧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1 고립된 노후 가명 김영자 씨는 퇴직 후 남편과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미 독립한 자녀들과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었고 그나마 꾸준히 만났던 친구 관계마저 자연스럽게 단절되었습니다. 그녀는 갈수록 우울증에 시달리며 집안에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은 병들어갔습니다. 사례 2 연결된 노후 반면 같은 나이의 송미정 씨는 김영자 씨와는 확연히 다른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 마을 모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와 새로 시작한 독서 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기꺼이 맡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자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넘어 노후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자녀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평생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활발한 사회활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므로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결론 준비가 답이다. 여러분, 노후의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끔찍하고 불안정한 노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현명하고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즉 돈, 건강, 관계에 대한 꾸준하고 현실적인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돈벌이나 한탕주의식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차분히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과 소소한 자산 소득으로 예측 가능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특별하고 고액의 운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건강 습관을 꾸준히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셋째, 거창하고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외로움 없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려면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얼핏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하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아니, 오늘부터 반드시 바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아득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에게 시작된 현재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천지개벽할 만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꾸준하고 현명한 준비의 결과이자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찬란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습관, 즉 안정적인 재정 관리, 꾸준한 건강 관리, 그리고 활발한 인간관계 유지를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마치 삼각대처럼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지탱해줍니다. 하나가 튼튼하면 다른 하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을 돌볼 여유가 생기며 건강해야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습관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년기를 후회 없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이 세 가지 핵심 습관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쌓여 훗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고 중요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시니어 라이프 전문 채널 병아리 시니어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기를 응원합니다.